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끄는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흐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JDM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JDM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꼭 찬양이 아니라도 무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목실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출결 및 지정 좌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회를 이상을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는 분은 교목실로 760-2657 그리고 2695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멀리서 그렇지만 저희와 아주 가까우신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승률 연병과기대 평양과기대 부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의 제가 학력과 경력을 프린트아웃해서 딱 보고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제가 못 드려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용 부총장님께서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대외부총장님이시고 평양과학기술대학 건축위원장님이시고 평양과학기술대학 대외부총장님이시고 또한 동북아 공동체 연구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이승률 부총장님께서는 한반도 문제와 특히 남북한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 저서로는 윈윈 패러다임을 쓰셨고요. 그 외에 동북아 연합의 꿈 그리고 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라는 여러 권의 저서를 쓰셨습니다. 자, 이제 나오실 때에 이승률 부총장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써봤어요. 박수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아까 1학년 1교시 때 제가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던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실 나는 이 원주 캠퍼스를 올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정을 느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이인성 부총장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순장, 구역장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또 내 아들이 또 이 연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또 학부형된 마음인데다가 특히 이 학교에는 오늘 조금 전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여기 원주 캠퍼스 대학에 방문 교수로 와 계시는 분도 있고 오래전에 또 연변과학기대 사역을 마치고 지금 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또 몇 분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꼭 집안에 온 것 같은 마음인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내 나이는 66세이지만은 내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특히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니까 정말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같이 동년배로서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어떤 연령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안에서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내 꿈은 사랑이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지만 난 저 사진을 참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내 책상 옆에 벽에 걸어놓고 있어요.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우리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때 16강전 나갈 때 그때 안정환 선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저 사진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저 친구가 좀 실축을 해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 그때 설기현 선수가 만회 골을 넣어가지고 1대1로 비기고 그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태리를 이기고 16강전에 진출하였어요. 그래가지고 FIFA 역사상 8번째 골든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런 인생의 어떤 역전의 기회, 나에게도 역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있을 때 한번 저 사진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꿈은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해서 오히려 게임을 리드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의 그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조금 이렇게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인생관을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은 3가지 타입의 유형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자기 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self-oriented person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무조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원인을 분석할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결혼을 딱 했는데 신혼부부끼리 처음에는 참 좋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다가 좀 있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유를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other oriented person이 있어요. 저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은 그 인간상은 3번째 타입, spirit oriented person.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중심의 인간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역사상 도산 아창호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아프리카 수단에 가시던 이태석 신부와 같은 분들. 근데 저분들의 인생이 참 훌륭한데 저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죠. 근데 현재 이 시대에 우리 함께 호흡하고 살면서 목회를 통해서 정말 이 스피릿 오리엔티드 퍼슨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저분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은 공부해서 남주자. 돈 열심히 벌어라. 그렇지만 돈 벌어서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남들과 나누어 먹자. 출세해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어떤 하나의 정계, 재계 또 기업 분야에서 얼마든지 능력 발휘해서 출세해라. 하지만 그 출세의 고지에서 자기만의 어떤 권익을 누리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능력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수준에까지 너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는 길이다. 난 참 저 목사님이 좋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늘 외웁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는 축복받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의 모토였다. 그럴 때 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툴이 도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바로 저 사진이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연변조선족 자치주 두만강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변경 지역에 우리 조선족 사회가 200만 구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땅인데 그 주 수도 영길시에 가면 영길시가 분지입니다. 분지 뒤쪽 산 북산가 언덕 위에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저 땅은 원래 조선족 공동묘지 자리였어요. 외정 시대에 항일 독립운동하러 가셨던 분들의 공동묘지 자리. 그 자리가 지금 그 죽음의 땅이 지금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역사. 그것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단기 연수도 하고 또 익스체인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저 대학을 섬기고 있는 교수님들은 100% 약 교수님들이 한 250명, 가족들 합치면 500명이 넘는 집단인데 100%저 교수님들은 봉급이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각 교회가 파송해서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젊음을 헌신하고 있어요. 단순히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또 새 길을 열어주고 상담하고 그래서 마침내 세계화의 인력으로 일꾼으로 길러내는 일에 자기 인생 특히 젊은 청춘을 바치는 교수님들. 나 그 청춘 그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죽하면 저 언덕을 난 물건원이라고 얘기해. 물건원. 물이 흘러내는 근원. 그리하여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흘러내는 물이 우리 조선족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에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특히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에는 겨울에 영하 30도 내지 40도가 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늘 조금 춥다고 여러분들 외투 벌써 껴입고 오셨는데 정말 추워. 그래서 건물 동간 이동이 겨울엔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저 동부와의 만리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연결 건물을 모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 그 브릿지 빌딩을 세워서.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단순히 추위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저 건물을 그 연결 건물을 지었는데 참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저 1km가 넘는 구간을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동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또 하이브하고 또 안부를 묻고 허그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만남의 기쁨, 그 사랑의 만남, 이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중국 공산당 청년 아이들, 중국 공산 사회주의 체제에서 길러진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조차도 몰랐더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 학교를 4년을 졸업할 때는 90%, 85%에서 90% 가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졸업해요. 저 만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느끼고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기를, 인생의 세기를 열어갑니다. 세계 만방국국에 지금 16회 이상 졸업생들이 나가 있는데 세계 어느 곳에도 연변과기대 출신 아이들이 안 나간다.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이제 총장님과 학생들 사진이고 근데 저 오른쪽에 그 저 졸업식 사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졸업식장에서 서약을 합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 총장님과 서약을 하는데 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또는 나중에 기업을 하든지 자기의 수입의 1%를 모교 발전 기금으로 내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실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학교 운영비에 상당한 어떤 지분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연변과학기술대학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겠지만 특히 한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면 캠퍼스 인테그리티 무브먼트, 무감독 시험제. 그러니까 사실 그 한동대학에 김영길 총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한국의 기독대학 한동대학, 중국의 유일한 기독 사립대학 연변과기대가 한번 손잡고 이들의 영성을 한번 일깨워보자.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제를 시작했어. 3년 걸렸는데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졸업생 가운데 재학 중에 무감독 시험장에서 컨닝했다고 자기가 회개하는 편지까지 보내올 정도로
캠퍼스 인테그리티 무브먼트는 성공을 했고 저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연변과기대의 어떤 성공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기서 배출되는 애들은 중국의 유수 대학에 100%다 취업이 되고 졸업생의 15% 정도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여러 곳으로 유학 나오고 있어요. 세계화의 일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코스타 출신들이 많아. 해외 유학생 출신들이 많다. 또 나도 또 95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서 강의하고 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 리크루트를 위해 가지고 가서 학교 소개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의 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ISF라고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연변과기대 학생들이 한국에 오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연변과기대 학생들만 유학생이냐? 아니다. 중국에서 온 아이들, 좀 이따가 인도에서 온 아이들,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들, 동남아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손봉호 총장님을 모시고 그래서 각 캠퍼스의 기독 교수님들이 그 기독 청년 학생들을 스텝으로 해서 돌봄 봉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유학 온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국에 한 20개 대학의 캠퍼스에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세대학에서도 신촌 캠퍼스하고 송도 캠퍼스는 이걸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까 1교시 때 부총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주 캠퍼스에도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는 원월드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나는 이미 60대 중반에서 얼마나 있다가 남북 통일도 못 보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북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황금 같은 청장년 시대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야. 평양과기대. 저 평양과기대 마스터 플랜입니다. 1km, 100만 평방미터. 한국 평수로 33만 평에 17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캠퍼스 위용이 제법 큽니다. 우리 원주 캠퍼스도 굉장히 크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 저 평양과기대 캠퍼스가 원주보다 적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시간이 없는 저 땅이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 지시를 해서 평양과기대가 세워졌는데 저게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서울로 치면 수도 방위사령부 고사포 예하부대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과기대를 세우도록 자기들이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개선을 해나가려니까 일꾼이 있어야지. 일꾼이 뭘 알아야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성공한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같은 대학을 평양에 세워달라는 게 그들의 요청이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 물그름과 같은 연변과기대 그 공동묘지 땅 죽음의 땅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수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평양에까지 이른 대학이 저 평양과기대.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총장을 겸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 이사진으로 구성된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재단 이사장은 소망교회 담임을 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고 저 밑에 사진은 2009년도에 개교식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첫 입학한 학생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010년, 11년, 12년 이런 과정에 함께 와서 가르치고 배우고 한 분들이 함께 합동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재단 이사장 사진이고 그 위에는 북한 측 총장 또 부총장 우리 한국 측 부총장 총장 부총장 이렇게 같이 찍고 저 밑에 사진은 이제 외국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외국 교수들인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 8년간 건축위원장을 해놓고도 지금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학생들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계 출신 미국, 캐나다, 호주 시티즌들하고 외국 교수들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중국, 그다음에 영국,
스웨덴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지금 한 35명, 도합 70명이 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원생 150명, 학부생 350명, 50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분야는 ICT 정보통신 분야하고 농생명 식품공학부 그리고 MBA 부문은 국제금융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MBA 교재는 하버드 대학 원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수 용어는 영어예요. 모든 교수, 모든 학생들이 100% 캠퍼스 안에서는 영어로 말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 장면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앞에 책상에 데스크탑을 보세요. LG 거예요. LG. 그리고 인터넷에 개방되어 있어. 대학원생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보고 학부생들은 교수 입회하에 인터넷을 보고 있어. 웬만한 서핑은 다 해요. 물론 통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저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거기는 우리가 여학생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 교수님들이 인기 짱이야. 스웨덴에서 온 분인데 저 점심시간만 되면 저 여자 교수님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식판을 들고 이제 뷔페식으로 먹는 그런 장면인데 저 식판에 밥을 얹을 때 정말 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작지만 이만큼 이렇게 고봉으로 얹어놓고도 그걸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 그만큼 흰 살밥에 고깃국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학생들이 1년, 2년 사이에 저렇게 변화,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 보세요. 밑에 하단의 사진이. 저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엉켜서 함께 있는 저 무리의 사진을 봐요. 저 사진을 내놓고 어느 나라 사진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 사진이라 그러겠어요? 똑같아. 여러분들과 똑같은 DNA와 성정과 기질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그 체제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역사의식이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 자, 저거는 2011년도에 이제 평양과기대가 국제 석학들을 초청을 해서 민간 베이스로 북한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 컨퍼런스를 했을 때 저기에 온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도 왔고 또 미국의 우주항공비행사도 왔고 미국의 휴스턴의 남부 하버드라고 얘기하는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의 길리스 총장 같은 분도 오셨는데 그분은 동독 출신이에요.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해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이 통일 독일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섬기고 같이 와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저 왼쪽에 하단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여인은 평양 주재 영국 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3명이나 유학을 가했어요. 그 유학 간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석사 1년 마치고 갔는데 2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논문 통과하는 걸로 갔는데 1년 만에 논문 통과 학위를 받아왔어. 그러니까 영국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5명을 보내달래요. 또 캠브리지 대학에도 좀 2명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의 한스 자이들 재단에서 지금 또 학생들을 2명 보내주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물론이군요. 나중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교류가 되면 미국 대학에서는 여러 군데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북한 학생들을 국제사회에 내보내가지고 국제 감각을 익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북한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남북한의 세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저 북한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구글 슈미트 회장이 지난 1월 달에 평양 다녀갔어요.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초청해서 가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IT 세대니까 다 잘 할 거예요. 구글 슈미트가 왜 북한을 왔을까? 그는 이미 비즈니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멀리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마. 이제 북한을 껴안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고 통합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보다 더 막강한 나라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한 분야를 이제 남북한 통일 시대에 적용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만 자꾸 신경 쓰는데 그거
내던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스펙 쌓기로 승부를 걸 그런 어떤 게임이 아니야. 멀리 내다봐. 길게 생각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원주 캠퍼스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 남한 분리된, 분절된 이 땅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할 얘기는 참 많지만은 넘길게요. 그래. 지금까지 ICT, 정보통신 분야와 농식명식품 또 MBA 부문이 있지만은 이제 원래 들어와서 한 3개월 전에 북한 교육청에서 또 의학부를 또 승인해 줬어요. 그 의학부 안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 간호대학이 들어요. 우리 연변과기대에 간호대학이 있어요. 옛날 독일에 파송되었던 그 간호사분들이 미국, 캐나다로 이민했다가 나중에 선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2년 전에 그때 미역 팔고 다시마 팔고 멸치 팔아가 100만 불을 모금해 줬어. 그게 지금 우리 연변과기대 캠퍼스 안에 지금 멋진 건물로 들어서 있어. 5층 건물. 중국에서 최고 가는 간호대학이에요. 평양에도 그걸 세워달라니. 내가 90년대 우연한 기회에 난 건설 기업인으로서 중국에 골프장 사업을 하러 갔다가 저분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 연변과학기술대 김진경 총장님이죠. 나는 돈 벌러 중국에 갔지만은 저분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연변 조선족 자치족 그 영길시에 중국 학생들과 그리고 조선족 후대들을 위한 대학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국가주석 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큰 도전을 받았어. 그리고 큰 어떤 한이 감동을 느꼈어. 그 감동이, 그 도전과 감동이 만 23년간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파워예요. 한 분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것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어. 혹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나 이렇게 기대해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 방송실에 내 부탁을 합니다. 정말 평양 가기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에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꿈이지.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 이라그 어린날 아이들에게 해서 백차도 팔고 더 여름에 부채도 팔았다. 학교도 그렇게 학교? 근데 또 새로운 꿈 있겠다. 어떤 꿈인데? 통일에서 백철 팔고 더 부철 팔고 했어.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참것은 다 자취를 위해서 한다.
진정한 꿈이 아니야. 내 꿈은 사랑이다. 저 8년 전에 재환이가 광화문에서 저 장애의 몸으로 부채 팔고 액자 팔은 그래서 모은 돈 500만 원을 들고 찾아왔을 때 참 저희들 많이 울었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저렇게 세워졌어요. 내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원주 캠퍼스, 원주는 강원도로서 북한과 바로 접경에 있어요. 이 원주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 그 사랑,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슴에 안고 남북한 통일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주역으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난 소망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방앗간만 돌아다니는 참새 새끼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못이 그거 몇 개 주워 먹겠다고 하늘로 날아갈 줄 모르는 그런 닭새끼 되지 말란 말이에요. 적어도 원주 캠퍼스에 여러분 학생들은 저 푸른 창곡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난 소망해요. 지금 중국의 부상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샌드위치로 과거 역사가 점철되었다면 앞으로 인생은 우리 국가의 운명은 중국과 일본을 양쪽 날개로 매달면 한반도는 그냥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정황을 예를 들어서 니얼 퍼거슨 교수라든가 기수로만 같은 석각들이 다 이야기해줘요. 한국이 동북아 한중일 중심의 국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린치핀과 같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현 회장도 앞으로 피바 스테이트 중심적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어떤 그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주실 거예요. 보라고 평양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독일이 이 세계사회에 보여준 그 사랑주의, 그 과거 잘못에 대한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이유를 달성시킨 저런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남북한 통일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 이 사랑주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높이 그리고 위대하게 불타오르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서 저는 짧은 시간에 외쳤습니다. 들을 자는 듣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원주 캠퍼스가 남북한 통일, 한민족 통일 시대의 새로운 출구가 되도록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방법론도 주시고 인력을 키워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참으로 귀한 터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하소서. 아멘. 이제 촛불 끝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